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예산에 거주 중인 조미령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가 환갑을 훌쩍 넘은 제가 최근 이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는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에겐 이제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세무사로 일하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할 일은 알아서 척척 잘 해내는 자식이었죠. 다른 집 아이들처럼 속 썩인 적도 없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뛰어났어요. 어려운 세무사 시험도 대번에 합격해서 대기업 세무팀에 취업까지 성공했으니 부모로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차가고 있는데 결혼할 생각은 도무지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죠. 저는 아들이 참한 아가씨를 만나서 예쁜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같이 따뜻한 밥상도 차려 먹으며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연애는커녕 여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생각이 바뀌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들에게도 분명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해가 가도 아들에게는 연애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불안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러다 우리 귀한 아들이 평생 혼자 외롭게 살다 늙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영호야,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너도 몇 년만 더 있으면 마흔이잖니. 결혼하려면 누구라도 만나봐야 하지 않겠어? 그러자 아들은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요.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는 만나겠죠. 지금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답답해져서 다시 말했죠. 사람을 자꾸 만나봐야 인연도 생기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인연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생각하니 연애도 해보고 결혼할 사람도 만나야지.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롭잖아. 아들은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도 많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아직 연애나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 혼자 사는 건 지금까지만 해도 괜찮았지. 그런데 늙어서도 혼자 살겠다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외로워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른 괜찮은 사람 좀 찾아봐. 아니면 엄마가 좀 알아볼까?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우, 됐어요, 엄마.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제발 그만 걱정 좀 하세요. 내가 걱정을 안 하게 생겼니? 네가 이 나이가 되도록 혼자 있으니 엄마는 속이 타서 못 참겠어. 아들은 그런 저와 달리 태평스러웠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점점 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때가 되면 다 결혼하게 되라며 위로도 해주고 요즘 혼자 사는 게 더 멋지다는 말도 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더군요. 남의 일처럼 말하는 사람들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훌륭한 신랑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평생 혼자 살게 될까봐 정말 견딜 수 없었죠. 결국 저는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아들 혼사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인연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도사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네 아들에게는 귀신처럼 찰싹 붙어있는 인연이 틀림없이 있네. 그 아들이 불 기운이 강해서 불과 관련된 곳에서 인연을 만나게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인가요?
우리 아들에게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자네가 너무 조바심 내지 말게. 오히려 성미 급하게 구는 자네가 아들 혼사를 망칠 수도 있네. 그 말에 저는 안심이 되는 듯 하면서도 뭔가 답답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반가운 마음이 컸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도사가 말한 인연이 있다고는 해도 아들이 도무지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제가 어떻게 그저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아들의 결혼을 위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영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니?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죠. 엄마 친구 딸 중에 아주 괜찮은 애가 있거든.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참 좋아. 네가 한번 만나보라고 엄마가 다리를 놨어. 그러자 아들은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직 연애할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사람은 만나봐야 알지 않겠니? 막상 만나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 진짜 괜찮은 아이야. 네가 엄마 생각해서라도 식사 한 번 정도는 해봐줘.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진짜 약속했으니까 절대 펑크 내면 안 된다. 알겠지?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겨우겨우 좋은 사람과 연결을 시켜줬지만 아들의 반응은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끝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야, 어땠어? 잘 만나봤니? 엄마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여자 쪽에서 널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아들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어요. 엄마,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관심사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이라 그런지 좀 딱딱한 스타일이랄까. 저는 별로였어요.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영호야, 한 번 만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 알아? 몇 번 더 만나봐야 사람의 좋은 점도 보일 수 있는 거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만나봐.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분이랑은 안 맞아요. 그리고 엄마, 제가 연애하고 싶으면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아들 결혼시키겠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니 힘이 빠지더군요. 그런데 제 마음은 전혀 다르잖아요. 어디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은 항상 아들 언제 장가 보내냐 고 묻고 누구는 벌써 손주까지 봤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괜히 마음이 씁쓸해지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자가 있어서 아직 장가를 못 갔나? 라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죠. 제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걸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유명하다는 중매쟁이를 찾아가서 아들의 혼사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도 기웃거려 보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아들의 연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지쳐갔고 마음속으로는 반쯤 포기하고 있었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둬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포기할 즈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무심하게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엄마,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네, 여자친구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죠. 정말이야? 너 연애하고 있는 거 맞아? 아들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소원대로 연애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밥 숟가락도 내려놓고 계속 확인했습니다. 어머, 어머, 이게 웬일이니? 너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지? 밥 먹다 농담하는 거 아니지? 아들은 태연하게 대답했죠. 거짓말 아니에요. 만난 지 2달 정도 됐는데 느낌이 좋아서 계속 만나고 있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던가? 정신이 없었지만 곧바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아가씨니?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만났어?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임 중에 맛집 찾아다니는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연히 만났어요. 아주 착하고 저랑 정말 잘 맞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이거다 싶었죠. 예전에 점쟁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불 기운이 강한 곳에서 인연을 만난다라는 그 예언이 딱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맛집이라는 곳이면 불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니 불 기운이 강한 곳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저는 점쟁이 말이 정말로 들어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드디어 인연을 만난 거였어요. 저는 기쁨에 겨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더 볼 것도 없다. 무조건 그 아가씨랑 잘해봐라. 이번에는 정말 아들의 천생연분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의 연애 소식에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마치 제 일처럼 설레었죠. 아들은 웃으면서도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엄마. 아직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무조건 잘해보라고 하세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으면서.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말을 가볍게 넘기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딱 느낌이 왔어. 그 아가씨랑 결혼하면 무조건 잘 살게 돼 있어. 엄마가 이런 느낌은 절대 틀린 적 없단다. 게다가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난 거니 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아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분명 아들 역시 그 아가씨에게 진심으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와봐. 나도 예비 며느리 얼굴 좀 봐야지. 네, 알겠어요. 천천히 데려갈게요. 아들은 더는 저와의 대화를 피하지 않고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마음속으론 그 아가씨가 많이 마음에 든 듯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아들이 귀엽고 단정한 아가씨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준비를 서둘렀어요. 음식도 신경 써서 준비하고 집안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오는 여자라니 어떻게든 첫인상을 좋게 남기고 싶었죠.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귀엽고 소박하게 생긴 아가씨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했고 그 모습에 저는 한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영우, 엄마예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저도 이렇게 찾아뵐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어머니, 그녀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가 왜 이렇게 따뜻하고 정겹게 들리던지 저도 모르게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예비 며느리로 마음에 들었죠. 말도 참 차분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어찌나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던지요. 그리고 더 알아갈수록 그녀의 성실함이 돋보였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미용 공부까지 틈틈이 한다고 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가볍지 않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모습이 참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란 사실이었죠. 아들이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니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도 있긴 했습니다. 아들을 통해 넌지시 들었는데 예비 며느리 쪽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했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왔다고 했어요. 더욱이 남편이
재산은커녕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나는 바람에 홀로 온갖 고생을 다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처가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가댁 사정이 좋지 않으면 자식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가댁이 어려워도 그 어머니 혼자서 자식들을 잘 키워냈다는 점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역경을 겪고도 자식을 바르게 키웠다면 그만큼 강인한 어머니라는 뜻 아닐까요? 저는 그 사실에 오히려 존경심이 생겼고 마음을 좋게 먹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그만한 고생을 해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결국 중요한 건 그 아가씨의 성품이었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니 확실히 그 아가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아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연애를 시작한 뒤로는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매일매일 웃음을 머금고 지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바라던 아들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점쟁이가 했던 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불기운이 강한 곳에서 인연을 만난다는 그 말이 말이죠. 아들이 맛집 모임에서 인연을 만났으니 맛집에서 불기운이 가득한 음식을 나누며 사랑이 싹 텄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두 사람을 결혼시키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며느리 될 아가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될까? 내가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네가 며느리가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다들 한번 같이 보자고 하더라.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인사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어색하면 오지 않아도 돼. 그러자 아가씨는 너무나도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좋아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시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함께 가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정말 괜찮겠니? 부담스러우면 안 와도 된다. 아니에요. 전 정말 좋아요. 영광이죠. 함께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밝고 성실한 아가씨라면 우리 가족과도 잘 어울릴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아가씨를 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예쁜 며느리를 빨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곁에 두고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며느리 될 아가씨가 흔쾌히 따라 나서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모임에서 친구들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영우 엄마가 며느리를 보게 되는구나. 정말 축하해. 그러니까 우리도 진작부터 영호가 언제 장가를 가나 궁금했잖아. 영호가 호라비로 늙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저는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죠. 그러게요. 저도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덕분에 제 걱정도 다 사라졌어요. 그때 며느리 될 아가씨가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따뜻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게 제 행운이죠. 저는 앞으로 진짜 친어머니처럼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이런 며느리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정말 내가 복이 많아. 제 친구들도 며느리를 보고는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고 예의 바르네. 잘 키웠다. 정말 며느리 자랑할 만하네. 그날 모임은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됐다고 친구들이 호들갑을 떨었죠.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더군요. 저도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내는구나 하는 마음에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
결혼식 날짜도 잡히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이 아이를 진짜 제 며느리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며 결혼식을 빨리 치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이제 예비 장모님께 인사드려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결혼식 날짜도 잡고 준비도 할 수 있지 않겠니? 아들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가볍게 인사드리러 가볼게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결혼 준비는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예비 사돈댁과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되었지만 그날을 기다려왔기에 설렘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죠. 첫인상부터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분이었어요. 말씀도 조곤조곤하신데 그 말 속에는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예비 며느리가 그리도 바르고 착하게 자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귀한 딸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사돈 어른이 겸손하게 대답하셨어요. 아닙니다. 우리 수지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수지는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저희 아들에게도 귀한 인연이 될 아이입니다. 앞으로 제가 친딸처럼 소중하게 대해주겠습니다. 그 말에 예비 사돈 어른이 감사하다는 미소를 지으셨고 상견례는 차분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로 마음먹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신혼집과 혼수 준비는 제가 하려고 합니다. 사돈 어른께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은 깜짝 놀라신 듯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제 능력껏 해드려야죠. 혼수 준비는 저희 쪽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사돈. 제가 사돈댁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넘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그 정도는 해줄 여유가 됩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시고 저에게 맡겨주세요. 사돈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돈 어른은 잠시 망설이더니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셨어요.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예비 며느리가 살짝 어머니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살짝 보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괜찮다고 하세요라고 눈치를 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가 부담을 느끼시는 걸 며느리도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도 체면도 있으니 혼수 정도는 자신들이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러고 보니 문득 제 생각만 너무 앞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배려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저 혼자서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한 일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또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신경 쓴다고 이것저것 챙기려고 한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 결혼 준비를 하는데 너무 제 뜻만 고집한 건 아닌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정 그러시면 TV와 냉장고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그 정도면 괜찮으실까요? 라고요. 상대방도 그 정도면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일단 딸이랑 상의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여러모로 신경 써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결혼식 날짜도 가능한 한 빨리 잡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결혼식이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저희 집과 상대 집의 형편 차이가 좀 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서로 배려해야 할 점들이 많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이런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양쪽 다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형편이 좀 더 나은 쪽에서 부담을 더하면 되는 것 아닐까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혼수 준비도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애들을 돕고 싶었던 거죠. 그날도 며느리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가 이것저것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데 오랜만에 많이 걸어서 그런지 갈증이 나더군요. 근처에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수를 사려고 고르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손님 앞에서 뭔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 손님이 원하는 담배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척 손가락으로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저기 파란색에 은색 글씨로 쓰여 있는 담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손님은 담배를 찾아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아르바이트생도 한숨 돌리더군요. 그 장면을 보고 며느리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넌 담배도 안 피우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바로 찾았니?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아, 제가 예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담배 생김새는 다 알아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자기 힘으로 돈을 벌며 공부까지 해내면서 살아온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간 며느리. 그 생활력 강한 모습이 정말 멋져 보이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도 집안을 잘 꾸려 나갈 거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한번 예쁘게 보이기 시작하니 그 후로는 뭐든지 다 예뻐 보이더군요. 그래서 그날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가을 코트는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니요, 코트는 없어요. 왜요?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마침 잘 됐네. 내가 보니까 너 얇은 코트가 없는 것 같더라. 내가 하나 사주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괜찮니?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받은 것도 많은데 뭘 또 사주시냐며 사양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요즘 바람이 차가워졌잖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때도 춥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따라와. 라고 했죠. 사실 며느리가 워낙 절약하는 성격이라 웬만한 건 잘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새 신부가 예쁘게 하고 다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코트를 사주기로 했죠. 예쁜 며느리에게 뭘 해주든 아깝지 않았어요. 결혼식도 다가오고 새 출발을 앞둔 며느리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었던 제 마음이었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멋진 옷 한 벌을 해주기로 결심했죠. 그날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고른 옷이었는데 어떠니? 내가 보기엔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너무 예뻐요.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서 그럼 이걸로 하자.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잠시 고민하다가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어머니. 저기 앞에 아울렛도 있던데 그냥 거기 가서 좀 더 저렴한 걸 사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아니야, 내가 해주는 거니까 괜찮아. 비싸더라도 여기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하자. 라고 말했죠. 며느리는 결국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걸로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입겠습니다.
라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해지더군요. 옷을 사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비 며느리에게 이렇게 멋진 옷을 선물하게 되어 뿌듯했고, 그걸 또 예쁘게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아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준 것 같아서 그저 아들 내외가 알콩달콩 걱정 없이 잘 살기만 하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바라게 됐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옷을 사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선물도 받았으니까 점심은 제가 살게요. 라며 저를 챙기더군요. 그래, 그럼 그러자. 네가 산다고 하니까 점심은 마음 편히 먹어야겠네.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근처 괜찮은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기다리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젖먹이 아기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더군요. 젊은 엄마가 아기를 달래보려고 했지만 아기가 계속 울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엄마가 아무리 달래도 울음이 멈추지 않으니 옆 테이블 사람들도 살짝 눈치를 보며 불편해하는 듯 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옆 테이블의 엄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기저귀는 확인해 보셨어요? 그 엄마는 기저귀는 갈아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자꾸 울어서요. 수유도 해줬으니 배고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러자 며느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혹시 영화산통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영화산통이요? 그게 뭐죠? 라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마치 육아 전문가처럼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영화산통은 신생아가 배앓이 하는 거예요. 수유 중에 공기가 아기 배로 들어가서 배가 아플 때 생기죠. 그 엄마는 놀라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 가야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여유롭게 웃으며 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보통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일단 아기를 세워서 트림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토닥토닥 달래보세요. 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엄마는 고마워하며 며느리의 조언을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아기를 살짝 세워서 등을 토닥이며 트림을 시키고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리자 신기하게도 아기가 울음을 멈추더군요. 그 장면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젖먹이 아기가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다가 며느리의 조언 덕분에 금세 조용해진 거예요. 그 아기의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정말 울음을 그쳤어요. 너무 울어서 식당에서 나가야 하나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감격한 듯이 말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며느리가 정말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아기를 키워본 적도 없는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육아 지식을 척척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죠. 넌 아기를 키워본 적도 없으면서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인터넷에 육아 정보가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어머니, 제가 원래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라서 틈날 때마다 육아 상식이나 살림에 대해 찾아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정말 대단하다. 준비가 다 됐네. 대한민국에 이렇게 준비된 새댁이 또 있을까? 라고 제가 감탄하며 말하니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어머니, 남들 들으면 창피해요. 그냥 어머니만 좋으면 된 거죠. 라며 쑥스러워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더 예뻐 보이고 기특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볼수록 겪을수록 며느리는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성품이면 성품, 외모면 외모, 거기에 어른을 대하는 예의범절과 깊이 있는 생각까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죠. 이런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아들의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그날이 누구보다도 기다려졌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날, 아들과 며느리가 100년 가약을 맺는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 제가 왜 그렇게 긴장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더군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인사를 나눴어요. 남편과 함께 혼주석에 앉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로 감정이 북받치는데 신부 측 부모님은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 신부 어머님은 혼자 덩그러니 앉아 계셨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짠해졌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벌써 울컥해서 훌쩍거리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살짝 핀잔을 주더군요. 아이고, 화장 다 번진다. 초상 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얼른 화장실 가서 화장 고치고 와. 그 말을 듣고 저도 알았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라고 대답하며 서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동안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어요. 너무 감정이 앞서서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화장이 번지면 안 되니까요. 총총걸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장실 안쪽 한 칸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죠.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 통화 소리가 나는 게 이상할 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 속에서 아는 이름이 들려오는 겁니다. 순간 귀가 번쩍 뜨였죠. 방수지가 결혼한대. 어릴 적 친구랑 했던 결혼식만 벌써 3번째야. 애도 2이나 있는데 아마 전 남편이 키우고 있겠지. 자기가 이혼한 건 철저히 숨기고 남자 생기면 그 남자랑 결혼해 재산 털어먹고 또 다른 남자 찾는 거야. 이번이 벌써 3번째라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일 리가 없다고 애써 생각하면서도 그 이름이 나왔던 만큼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머릿속이 어지럽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설마 이게 우리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칸 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제 며느리 또래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 초조해졌습니다. 차마 이게 사실일까 싶어 믿고 싶지 않았어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머뭇거렸어요. 제가 점점 다그치자 그녀는 점점 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입술을 깨물더군요. 저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그녀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차피 제가 통화 내용을 들은 이상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직 결혼식 시작도 안 했잖아요. 만약 내가 며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제발 제대로 알려주세요. 우리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이렇게 큰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여자는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아주머니, 이러시면 제가 정말 곤란해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가씨, 제발 부탁이에요. 친구도 좋지만 한 남자의 인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잖아요. 한 번만 제발 살려준다 생각하고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제가 절대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지,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있는 건지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녀는 망설이던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말하는 걸 절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돼요. 저도 친구라서 수지를 오래 알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부탁드릴게요. 제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요. 그녀의 말이 무겁게 들려왔지만 그때는 진실이 더 중요했기에 저는 계속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수지는 이번 결혼이 3번째예요. 그리고 이미 자식들도 2이나 있어요. 그 애들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도 혼인신고 안 한 남자랑 동거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려는 거죠.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수지에 대해 욕이 많아요. 정말 나쁜 여자라고 다들 말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천사 같은 며느리로 알고 있던 사람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게 정말 맞아요? 그러자 그 아가씨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네, 정말 사실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가면을 쓴 채 살아온 악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알고 있던 착하고 순수한 며느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2번이나 이혼을 했고 자식까지 있는 파렴치한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아직 동거 중인 남자가 있다는 말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능력 있는 남자들을 만나 재산을 다 털어먹고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면 그 남자를 버리고 떠나버리는 여자였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기를 쳐서 교도소까지 다녀온 여자라는 게 어떻게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천사처럼 생각하고 우리 아들과의 결혼을 축복했던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진실인지조차 분간이 안 되고 머리가 핑 돌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아가씨는 제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어릴 적부터 수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참 안타깝지만 솔직히 저도 이런 건 아니다 싶어요. 이제 아셨으니까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만약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결혼식장에서 혼주석에 앉아있는 수지 엄마라는 여자에게 물어보세요. 그 여자는 수지가 고용한 가짜 엄마예요. 친엄마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수지가 소개한 형제나 친구들도 거의 다 가짜예요. 전부 고용된 사람들이죠. 지금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결혼식장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이 참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녀도 혹시나 수지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저를 도와주기 위해 그 비밀을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슴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면서 손과 다리가 덜덜 떨렸고 심지어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한심하고 며느리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천사처럼 저를 대하고 가족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였던 모든 순간들이 가면을 쓴 거짓이라는 생각에 치를 떨었죠. 며느리를 씹어먹어도 속이 시원치 않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식을 멈추기 위해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가짜 엄마라는 여자를 찾기 위해 결혼식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막 결혼식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사회자가 분 후에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라는 안내 멘트를 할 즈음 저는 결혼식장으로 들어가 가짜 엄마를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이 엉망이 되든 말든 저를 뻔뻔하게 속인 그 가짜 엄마에게 곧장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은 분노로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결혼식도 시작할 텐데 이 여자가 진짜 방수지 엄마가 아니라면 결혼식 자체가 사기잖아?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더니 제가 화난 얼굴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니, 사돈 왜 그러세요? 갑자기 결혼식장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하며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야, 이 미친 여자야. 어디서 사돈이라는 말을 너 같은 여자가 내뱉어? 내 더러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게 듣기 역겨워. 지금부터 똑바로 말해. 너 진짜 방수지 엄마 맞아? 네가 직접 나와서 키운 친엄마냐고? 제가 이를 악물고 소리치자 그녀는 순간 겁을 먹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내 딸 맞긴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어색하고 자신 없는 소리인지 뻔히 보였죠. 제가 그녀에게 경고했듯 두 번의 기회 중 첫 번째는 지났어. 이제 마지막이야. 지금 말해. 사람들이 다 우리 쪽을 주시하고 있는 거 보이지? 영상 찍는 사람도 있어.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서 끝날 거고. 끝까지 오리발 내밀면 너도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결혼식을 앞두고 하객들이 다 몰려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 저희를 주시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 영상도 찍고 있어. 네가 지금 진실을 말하면 그냥 끝날 거야.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로 빠져나가려 한다면 넌 책임져야 할 일이 커질 거야. 이 모든 사기극의 공범이 될 거라고. 그 순간 가짜 엄마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결국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모기만 한 목소리로 그녀는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홀로 딸을 키워온 불쌍한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을 받고 연기하는 가짜 엄마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거짓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그녀가 진짜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온갖 신경을 썼는데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니 제 가슴이 터질 듯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한 가정을 이렇게 무참히 파탄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저는 가짜 엄마의 한복 저고리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저고리를 잡아당겨 찢어버렸죠. 네가 어떻게 이딴 짓을 하면서 나와 우리 아들을 속일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냐? 저는 소리쳤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눈 돌아가는지 너도 보게 될 거라고. 그녀는 겁에 질려 몸을 떨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한복을 추스르고는 도망치듯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주변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지만 곧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장은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있는 가짜 며느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혼란스러움을 안고 성큼성큼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제발 이 모든 악몽이 거짓이길 바랐지만 이미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된 이상 며느리에게 직접 진실을 마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도착하자 가짜 며느리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예식이 시작되는데 여긴 왜 오셨어요? 어서 혼두적에 앉으셔야죠.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그 해맑고 아무렇지 않은 모습에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며 의아해했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그녀의 뺨을 세게 날렸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 이년, 지금 그 말이 입에서 나와?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른다는 거야? 너 지금 우리 창석이 두고 사기 결혼하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너 결혼 2번이나 했고 애도 2이나 있다면서. 맞아? 맞냐고?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치자 며느리의 표정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순진하던 눈빛은 어느새 표독스러워졌죠. 참, 그걸 또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얘기 어디서 들었냐고요? 며느리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다 사실이야. 그래서 뭐? 사람이 돼서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냐고? 그리고 어차피 결혼은 파투 난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남남이잖아. 남남이면 그냥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줌마도 함부로 입 놀리지 말아요. 나도 성질 있어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마구 흔들어댔어요. 이년이 진짜 미쳤구나. 감히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며느리와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도 하얀 드레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드레스 수백만 원짜리라고 했지. 라는 생각이 순간 스쳤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드레스 자락을 잡아 거칠게 찢어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는 드레스가 쭉쭉 잘도 찢어지더군요. 저는 왕년에 운동 좀 했던 사람이라 그 며느리를 제압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파탄내려는 이 여자를 가만두고 볼 수 없었죠.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 그녀를 바닥에 눌러놓고 실컷 분풀이를 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파요. 정말 아프다고요. 사람 살려. 며느리는 고래고래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전혀 놓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당한 배신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싸우는 동안 놀란 사람들이 달려와 우리를 말렸고 겨우 둘을 떼어놓으면서 그 난리가 끝났습니다.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야 저는 그 광경을 돌아보았죠. 아마 그 예식장은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렇지 온 식장이 엉망이 된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그 난리를 피운 덕에 경찰까지 출동했고 결국 저는 가짜 며느리를 사기죄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이더군요. 같은 죄목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에 이번 사건까지 더해져 결국 감옥행이었습니다. 결혼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온갖 지저분한 짓을 해온 그녀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입은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마치 커다란 태풍을 맞은 것처럼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남편도 충격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죠. 다행이라면 결혼식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지만 사랑을 사기로 당했다는 그 상처는 정말 크더군요. 아들은 자신의 진심이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에 깊이 괴로워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점쟁이가 말하던 귀신같이 찰싹 붙은 인연이 이런 걸 뜻한 걸까요? 만약 그때 이런 결과를 알았더라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을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후회가 너무 큽니다. 역시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줄은 몰랐어요. 아들은 그 후로 겨우 마음을 다잡고 다시 회사에 다니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을 추스르고 지내고 있지만 그 뒤로는 아들에게 연애를 하라거나 여자를 만나보라는 말을 일절하지 않게 됐습니다. 솔직히 아들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저는 그냥 그 결정을 지지할 생각입니다. 결국 아들의 인생은 아들이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 나쁜 여자는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속 시원하게 풀린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 같아선 너 죽고 나 죽자고 할 만큼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기막힌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은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는 저처럼 바보같이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며느리나 사위 등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때는 꼭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이런 일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도 결국 남의 일이 아닌 제 일이 되고 말았죠. 세상이 참 무서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하늘이 도와 아들의 억울한 결혼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사람 보는 눈을 더 길러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조미령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자님들이 먼저 말씀드리기 전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조미령님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배신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진실을 알게 되신 그 순간 조미령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미령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와 용기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속임수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아시는 조미령님의 결단은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조미령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더욱 단단한 가족의 유대를 다지며 사랑이 넘치는 날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고 그 속에서 더 깊은 사랑과 지혜가 자라날 것입니다. 조미령님 힘든 시간을 겪으셨지만 언제나 사랑과 희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조미령님께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기를 바랍니다. 이 사연은 조미령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조미령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조미령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